안녕하세요. 스테디 스터디입니다.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민족운동의 전개 중에서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무단 통치로 갔었죠. 그냥 막 회사령, 산미증식계획이래. 그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거를 실시를 했었는데 3.1운동이 딱 이렇게 터지고 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무단 통치를 하면은 더 그냥 막 똘똘 뭉치네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민족 자체에서 흐트러지게 하게끔 하는 게 바로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. 이거는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고요. 표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헌병경찰제에서 보통 경찰제로 바꿔가지고 그냥 일반 경찰들이 거래를 활보할 수 있게 바꿨고요. 그 다음에 문관, 글만 배운 사람도 조선 총독으로 임명을 허용해 주었고,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 자유를 조금 일부만 허용해 주었다고 합니다. 일단 표면적으로는. 그리고 교육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었어요. 이게 문화통치, 즉 민족 분열 정책의 일부 내용입니다. 여기 써있죠? 여기 써있네요.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약간 보통 경찰로 바꿨지만 경찰 수가 팍팍팍 늘어났다고 했고, 문관 출신 총독이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었대요. 문화 통치하면서. 그리고 언론을 일부 허용했다고 하지만 막 신문 만드는 회사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막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네 신문 좀 검사 좀 해봐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일본한테 조금이라도 일제한테 피해가는 내용이 있으면은 싹 다 지워버렸죠. 그리고 교육은 시켜주긴 시켜줬는데 한국인 한정해가지고 고등교육을 빼버렸어요. 그냥 과정을 아예 빼버리고 그냥 뭐 일하게 시키고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막 살살 당근으로 달개줘가지고 친일 여론을 형성했습니다. 네가 너희 나라 안 지키고 우리나라 지켜주면은 뭐 해줄게 하면서 살살 이렇게 꼬신 거죠. 그래가지고 친일파를 형성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스스로 민족끼리 분열할 수 있도록 부추긴 거죠. 자, 이 민족 분열 통치를 할 1920년대 즈음에는 산미증식 계획과 회사령 폐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. 산미증식 계획이 뭐냐면은 이제 원래 1910년대에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땅을 다 빼갔다 이러면은 이제 1920년대, 30년대 막 그때까지는 쌀을 많이 빼갔어요.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세계 제1차 대전을 겪고 나서 엄청난 식량난으로 약간 힘들었대요.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쌀을 엄청 많이 생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거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유출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에는 되게 잘 해주는 것처럼 땅도 막 잘 자라게 가꾸어주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막 우리 게 아니고 자기들 땅으로 막 싸게 팔아 넘겨지고 막 그런 쌀이었죠. 그래가지고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됐어요. 엄청나게 쌀을 많이 생산하면 뭐해? 다 가져가는데. 그리고 한국 농민이 몰라 그랬어요. 안 그래도 토지조사 사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겹치고 겹쳐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데 거기에서 또 그냥 몰락을 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막 화전민이 된 거예요. 아니면은 막 이 나라 못 살겠다 이러면서 막 해외로 도망가고 이러기도 했대요.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했습니다. 회사령이 원래 허가제였잖아요. 막 총독? 뭐 이런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, 그래야지만 이제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이런 제도였는데, 1920년대에는 달라졌어요.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어요. 1920년에. 근데 바뀌면 뭐예요? 이미 지금 막
한국인이 회사 차리려고 이제 신고제니까는 딱 차리겠습니다 하고 딱 차렸는데 이제 기업 시장에 나가보니까 벌써 삼성이나 LG 같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수두룩 빽빽해. 그러면은 뭐 경쟁해보지도 못하고 막 시장에서 쫓겨나고 막 나가지고 사업 망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겠죠.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, 그리고 일본의 상품 시장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. 이거 회사령 폐지를 한 목적 자체가 한국인을 위한 게 아니고 일본인이 한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신고제로 바꿨다고 해요. 이에 맞서서 민족 계열의 일부 지식인들이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독립을 준비하자 하는 의미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1920년대에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게 나오는데요. 이게 뭐냐면 내 살림은 내 것으로,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것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 토산품을 자주 쓰는 것을 되게 강조했었고, 그리고 일본 상품, 일본에서 만들어낸 제품,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일본의 자동차, 뭐 일본의 펜 이런 거를 다 안 쓰고 되게 배격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해요. 하지만 이게 일제가 방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큰 성과는 내지를 못했대요. 그래서 막 크게 막 번창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막 뭐 방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패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참고로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밀립 대학 설립 운동인데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0년대 문화통치 시절에는 한국인이 고등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조금 더 나쁜 말로 말하면은 멍청해졌다. 좋은 말로 말하면은 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본인들보다 낮은 수준에서 교육을 받았었다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일제 식민 교육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시도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민족 천만이 한 사람 1원씩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를 하였지만 일제가 계속 탄압을 하고 그 나라에서도 계속 막 가뭄이 일어나고 피해 일어나고 이러니까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남 도와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모금 활동이 점점 좀 되게 부진이 되어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. 이런 실력 양성 운동 말고도 다양한 사회 운동을 전개를 하였는데요. 3.1 운동 이후에 사회주의, 그러니까 즉 공산주의 이 사람들의 사상이 확산이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각종 사회 운동이 활성화가 되었는데, 첫 번째로 농민운동. 왜 농민운동이냐? 간단하죠. 그냥 농민이 그 운동을 일으켜서 농민운동입니다. 뭐 2번도 노동운동, 소년운동, 형평운동 이런 거 다 되게 간단한 이름이죠. 외우기 쉽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봤더니 일본이 굉장히 높은 소장료를 내라, 막 뭐 해라, 이 돈 내고 저 돈 내라, 너 세금 이만큼 밀렸다 이러면서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게 고통스러워서 소장료를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 소작쟁의가 일어나게 됩니다. 대표적인 소작쟁의는 1923년에서 4년쯤에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의입니다. 이것은 극적으로 성공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, 그러니까 막 월급도 낮게 줘. 근데 환경은 막 먼지 덩어리에 막 주변을 둘러보면은 막 모래구덩이, 막 숨 들이쉬기만 해도 막 폐암 걸릴 것 같고 막 너무 막 열악한 환경이야. 그리고 한국인을 막 차별해. 일본인은 막 물도 지네들이 갖다 주면서 막 한국인은 막 엄청 막 채찍질하고
빨리빨리 일하라고 쉬지 말라 하고 그래가지고 노동쟁의가 일어나게 됩니다. 대표적인 노동쟁의로는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에요. 말 그대로 원산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단체로 다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. 우리 일 안 하겠다. 근데 이거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소년운동은 소년들이 이렇게 운동한 게 아니고 이건 좀 예외인데 방정환이라는 분께서 주도를 하셨고 이분 참고로 천도교입니다. 그리고 이분이 어린이 호칭을 만드셨다고 해요. 또한 이분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로 계속 그냥 지정이 돼 있죠. 그리고 마지막 형평운동은 백정들이 일으켰는데요. 옛날부터 백정들은 막 소 막 잡아서 고기 만들고 돼지 잡아서 고기 만들고 이런 직업이었는데 많은 편견을 받았다고 해요. 근데 그 편견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백정들이 평등한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과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